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빌딩 사는 빌딩 남자 경매 멘토 이원일입니다. 이원일입니다. 네, 아유 참.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 배포 옥션에 우리 김 멘토님도 있고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요. 상담 전화를 참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자본이 많이 없어요. 경매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얼마나 되시는데요? 그러면 3천만 원 정도가 되게 많으셔요. 3천만 원 정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3천만 원으로 서울에 내 집 산다 이 얘기입니다. 3천만 원으로 서울에 내 집 산다. 어쨌든 간에 3천만 원으로 집을 사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때로는 젊은 친구들 아닌 분들도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3천만 원 가지고는 뭘 해도 뭔가 재테크는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주식 하겠죠. 주식 하면은 다 잃어요. 네. 다 안 잃어도 뭐 잃고 따고 해도 잘하는 사람들 빼고는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서울에 집 사라 이런 얘기예요. 서울에 집 사라 이런 얘기. 진짜로 살 수 있고 산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3천만 원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딱히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방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사나? 그랜저 한 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랜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통장에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통장에 잠든 3천만 원을 깨워라. 이런 얘기. 네. 자,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얼마 전에 2018 타경 4062번 2018 타경 4062번을 낙찰받았어요. 창동에 있는 집이에요. 창동에 있는 집. 그 집이 감정가가 1억 5백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시세가 1억 1,500만 원인 거예요. 1억 1,500만 원. 네. 근데 이 집을 월세 1,050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그 집을 월세 1,050으로 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낙찰을 받았냐면 9,400 얼마로 낙찰을 받았어요. 9,400만 원으로 어쩌고저쩌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리하고 취등록세하고 어쩌고저쩌고 수리를 한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팔면은 1억 1,500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당장 안 팔 거예요. 당연히 안 팔죠. 그래서 수리를 취등록세 해가지고 했다 600만 원 정도 드렸다. 그러면 9,400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600만 원 드리면 1억 원에 딱 샀다고 보면 돼요. 1억 원이 내 돈이 들어간 거야. 그럼 내 돈이 1억 원을 딱 들어가서 집을 서울의 창동역 근처에요. 아니지. 쌍문역이 더 가깝나 아마. 얼마 전에 받았던 그 헬스 코치 있는 쪽하고 가까운 쪽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1억 원을 들여서 집을 샀는데 그냥 생돈으로 내가 1억 원이 없잖아요. 지금 얘기도 우리가 주제가 3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80%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9,400만 원에 80% 낙찰가에 80% 대출 받았더니 그게 얼마냐면 7,500만 원 가까이 돼요. 7,500만 원. 그러면 1억 원 돈을 들여서 샀는데 7,500만 원 정도 돈을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은 정말로 얼마 들어가요? 실투자가 2,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500만 원 들어가서 내가 집을 산 거예요. 집을 산 거란 말이야. 창동에 있는 집. 전용이 11평인가 아마 그래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20, 30대가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 괜찮잖아요. 어차피 은행에 3천만 원 넣어놓으니 아니면 막 이것저것 헤프게 쓰느니 돈 모아가지고 3천만 원 모아서 그죠? 3천만 원 모아서 부동산을 하나 재테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투자가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를 1,050만 원에 월세 낸다고 그랬잖아요.
천에 50만 원의 월세를 내면 이자로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이자 7,500만 원에 대한 이자 4%를 잡으면 월 25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월 25만 원. 그러면 내가 월 25만 원 정도 돈을 버는 거죠. 다시 말해서 2,500만 원 주고 내 돈 실투자로 돈이 들어갔는데 월 25만 원 벌어요. 근데 월 2,500만 원 들어간 것 중에 보증금 1,000만 원을 회수하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결국에 묶인 돈은 1,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내 돈 1,500만 원 들여서 월 수입 얼마? 25만 원을 버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3,000만 원을 갖고 있던 청년이 2,500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을 들여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래서 그걸 세율을 줘가지고 이자를 내고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내고 월세 50만 원 받아서 이자 25만 원 내면 나한테 25만 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묶이는 돈은 1,500만 원. 그럼 3,000만 원 가지고 했으니까 1,500만 원이 또 남잖아요. 그거 갖고 또 투자를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1억 1,500만 원짜리를 9,400에 사서 600만 원 수리했기 때문에 1억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 3년 지나서 원래 금액대로 1억 1,500만 원만 받고 팔았다고 쳐봐요. 그럼 3년 후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1,500만 원 버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월세 900만 원 아꼈고 그죠? 1,5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토탈 2,400만 원 버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원룸 월세 50만 원짜리 살다가 3,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집을 샀는데 2,500만 원 들여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아. 그러면 월세 50만 원 내던 거에 이자, 대출받은 이자 25만 원 내니까 나머지 900만 원, 3년 월세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세이브 되고 원래 경매로 사니까 도매가로 사는 거예요, 집을. 그러면 1억 1,500짜리를 1억에 샀으니까 1,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거를 3년 후에 그냥 원래 금액 1억 1,500만 원 받고 팔으면 1,500만 원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월세 900만 원 세이브 된 것과 1,500만 원 번 거면 2,400만 원을 버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지금 내가 월세 50만 원짜리 살고 있을 때. 아시겠죠? 아무튼 3,000만 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매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본인 집을 사고 자기가 나와서 살 수도 있고 지금 월세 있는 집을 이 경매로 산 집으로 옮기면 이자가 내는 게 반은 세이브 된다. 월세 반은 세이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만 해도 이득인데 시세 차이까지 있으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 우습다는 거죠. 근데 3년 후에 지금 시세인 1억 1,500만 원에 팔겠어요? 아니죠. 오르겠죠. 서울에 괜찮은 동네면. 그죠?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 사놓고 한 2,000만 원씩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3,000만 원 투자해서 2,500만 원 벌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또다시 그냥 월세를 냈다? 라고 쳐봐요. 월세를 냈다. 그러면 1,000에 50만 원으로 나도 원룸에서 1,000에 50만 원 주고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1,000에 50만 원으로 월세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그 집에 묶인 돈이 원래 3,000만 원 있었던 거니까 1,500만 원 묶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5만 원씩 이자 내고 남는 월세금을 받는다고요. 그럼 25만 원 받으면 내가 월세 50만 원 내는 거에 25만 원 줘. 그러면 나는 25만 원 진짜 세이브 된 거죠. 그죠? 내가 월세 내는 것도 25만 원 적게 내는 거죠. 이제 25만 원 버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집값은 1,500만 원 싸게 산 거니까 이미 1,500만 원 버는 거고. 아시겠죠? 아무튼 통장에 잠든 거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적금 들고 뭘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모았으면 그걸로 뭘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 내비두지 말고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돈 없는 사람이 하면 계속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하면 계속 벌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면 3,000만 원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경매는 진짜로 레버리지 경락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하시고, 그리고 저 같으면은 3년 후에 집을 팔아야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죠. 내가 어디 갈 거면 그 세 주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살 거면 다른 집을 사서 가고 그거를 세 주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3천만 원으로 서울에 집 산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3천만 원으로 그냥 통장에 묻어둔 3천만 원, 그거를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활용을 해서 집을 사세요. 집을 사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집에 살아도 되고 월세 줘도 되니까 꼭 시세 차익이 남고 돈이 생기고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배포 옥션의 빌딩 남자가 3천만 원으로 서울에 집 산다, 내 집 산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천만 원 시리즈가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기대하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